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픽 토크 뉴스 시사 통통을 진행하는 김관수 TV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현장의 위기설과 추석을 앞둔 의료대란 우려에도 의대 증원 문제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의료개혁 문제로 생명을 잃는 일이 쌓이면 현 정권이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규환 CBS 논설실장도 윤 대통령이 상황을 안이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고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민심이 악화될까 두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론이 이미 악화일로에 있는데 윤 대통령만 모으고 있네요. 아니 알면서도 모종의 음흉한 흉계를 꾸미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게 걱정입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걷는 것 같다는 옆집 아저씨의 푸념이 남의 일만 같지 않네요.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MBC가 31일 뉴스데스크에서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는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대가로 사위가 취업했고 이렇게 해서 사위가 받은 2억 2천만 원 상당의 급여 등을 뇌물로 판단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0일 문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는 이상직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가 항공사 타이스타즈 전무이사로 영입돼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 일했는데 당시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을 뇌물로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MBC는 사위의 취업 이후 딸 부부에게 지원하던 생활비를 끊었다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경제적 이득을 본 셈이라는 게 검찰의 논리라고 전한 뒤 검찰은 최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잇따라 부르며 이상직 이사장 임명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윤 정부의 검찰은 광기 어린 수사 행태를 브레이크 없이 마구 달려가는 형국입니다. 도대체 뒷감당을 어찌 하려는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황제 조사 논란을 두고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제 예를 들면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 멀리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 조사 방식이란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겨레가 김 여사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과 우려는 갈수록 커지는데 윤 대통령은 별일 아니라는 듯 김 여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화만 돋우려고 작정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다른 언론도 대통령 발언을 비판했다. 한겨레는 31일 사설 김건희 의혹 국민 의구심에 철저히 눈 감은 윤 대통령에서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조사는 201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 관련 사건에서 권양숙 여사를 봉하마을 사저에서 조사한 것을 말한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직접 사저를 찾아 권 여사를 조사했다. 하지만 이를 김 여사 조사와 비교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는 권 여사는 정연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참고인이었다. 부정한 돈이나 뇌물 수사가 아니었다. 당시 권 여사를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라는 상부의 지시도 없었다. 반면 김 여사는 뇌물 성격이 강한 명품백 수사의 핵심 피의자라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를 반드시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도 이창수 지검장을 비롯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총장을 패싱하고 대통령 경호처 부속 건물에 불려가 휴대전화까지 빼앗긴 채 조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회담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의 생중계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여야 대표는 각 7분씩 생중계 공개 발언을 한다. 이어 비공개로 양당 정책위 의장과 수석 대변인 배석 하에 3대3 회담이 90여 분간 진행된다. 여야 대표의 공식 회담은
2013년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이후 약 11년 만이다. 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는 크게 국가 발전, 민생, 정치 개혁 세 개의 큰 틀 속에서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국가 발전 의제로는 저출생 문제, 미래 성장 동력 대책 등이 포함된다. 민생 의제로는 인구전략기획부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 추석 물가 대책이 포함됐다. 이 대표가 추진 중인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도 논의한다. 정치개혁은 지구당 부활과 국회 기득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해병대 최상병 제3자 추천 특검법과 관련해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 또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니 이제 결단을 해달라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한 대표와 만나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아주 오래 끌어온 가장 큰 현안이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한 대표도 전 국민 상대로 공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한 대표의 말이 진심이라 생각하고 그 진심이 지금도 바뀌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제3자 추천 특검법을 하자 말씀하셨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또 조건을 하나 덧붙였는데 심리 증거 조작도 특검을 하자고 했다. 하시라. 괜찮다. 저희가 수용하겠다며 이제 결단하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 대표의 입장이 난처한 것도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공당이란 또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란 개인 또는 주변의 특별한 문제 때문에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소소한 조건을 또 추가한다면 그 역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대표는 각 10분간 모두 발언 후 바로 비밀 회담에 들어가 90여 분간 회담을 진행합니다.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은 아들 수군에게 고 최수근 상병 어머니가 순직 일주기 아들을 그리워하며 눈물의 편지를 썼다. 지난 6월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편지 이후 추가로 공개된 어머니의 심경이다. 1년이 지나 어머니는 아들에게 미안하다며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최상병 어머니의 편지는 아들을 떠나보낸 지 벌써 1년이 훌쩍 지났구나라는 말로 시작한다. 최상병 어머니는 7월 19일 포항 1사단 내 추모식 및 제막식을 했단다며 아들 절친이 생각보다 많이 와서 엄마가 울 아들이 인생을 참 잘 살았구나 하는 마음이 컸단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 정말 보고 싶다. 수근아 그 급박한 상황에서 꼭 선임을 구하고 싶었니?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을 텐데라며 발버둥 쳤을 때 너희 지휘관들은 무얼 하고 있었을까? 지켜주지 못한 것에 너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또 발버둥을 치면서 얼른 물속에서 나와야지. 엄마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 정말 힘들다. 언제나 의협심이 강한 울아들이라며 빈자리가 커서 엄마는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쓰고 있단다. 끝까지 해병대에 입대한다고 했을 때 말리지 못해 지금도 한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엄마 아빠는 1년을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지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어렵게 가졌고 외동인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닥쳐 정말 가슴이 아린다. 아들 엄마가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될게 정말 사랑하고 하늘에서 못다 한 꿈 마음껏 펼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최상병 어머니 편지는 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 홈페이지에 게재됐습니다. 박형방 유족회장은 CBS 노컷 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이 편지 내용을 처음 공개하며 최상병 어머니는 일주기 추모식 이후에 유족회 홈페이지 별님에게 편지 쓰기를 통해 편지를 직접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최상병 부모님과 같은 애끓는 심정으로 고인을 추모하면서 억울한 사망 경위 조사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어 안타까움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최혜병 특검법이 발효됐으면 하는 것이 온 국민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